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협의의 무권대리, 그 중에서 계약의 무권대리 96페이지 볼 차례니까 그거 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오늘 OX 나갔던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좀 개수가 많아가지고 조금 그 진도에 차질이 조금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제일 기본적인 것들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가 있다 하면 옵니까 X입니까? 네, X가 되겠죠. 네, 올해 이제 그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보존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나요? 네, 보이개였으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도 할 수가 있었으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여럿인 경우,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죠. 뭐가 어떻게 됩니까? 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의 원칙,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3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다.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내부 관계는요, 위임계약. 네, 그거는 취소할 수 있고, 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나요, 없나요? 임의 대리인? 없죠. 믿고 맡겼으니까.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면 좋은 단어는 임의 대리인은 자기 집행 의무가 있다. 믿고 맡겼으니까. 네. 그래서 4번은 이제 5가 되겠고. 다음에 5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네,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을 완성하자. 그래서 대리권 수여 행위가 바로 수권행위죠. 갑의 수권행위는 특정한 방식이 필요치 않으니까 불요식 행위고, 불요식이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6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7번, 본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만 철회해서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7번도 5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위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8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즉 아까 그 위에 보시면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 말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네, 그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8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럼 지금 보면은요, 이 문제에서 보면 을한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고, 다음 을은 현명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효과가 기속이 돼서 이제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랬을 때 9번 보시면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하였다. 그럼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옵니까? 있습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X인데 뭘 물어보는 거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누가 부담을 한다? 본인 갑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갑한테 해야 되는 거죠.
대리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은 X가 되겠고, 다음에 10번 병에 채무불이행이 있다. 매수인 쪽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하면 X죠. 해제권도 누가 갖는다? 본인 갑이 갖는다. 그러니까 대리인 을은 해제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취소권, 해제권도 모두 다 누구한테 귀속된다? 본인한테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도 X가 되겠고, 11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까지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러면 이때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정돼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경우와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때 수권행위에 해서 그 대리권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한 3개의 지문은 올해 30회 시험, 나머지는 29회 시험, 29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쉽죠? 안 쉽나요, 여러분? 항상 지금 계속 강의를 해보면은요, 쉽다는 데에는 절대 대답이 없습니다. 절대. 근데 아마 마음속으로, 할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냥 민법이라는 공부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했을 때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렇지, 시험 자체는요, 민법 시험은 정말 정직합니다. 한 만큼.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가지시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년이 안 됐지만 그냥 작년이라고 해도 이래 해주시, 대리 파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이 이제 3문제, 3문제, 기본 3문제라고 봐야죠. 3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96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95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전체를 읽지는 않고 이제 큰 제목으로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 가운데에서 표현 대리가 아닌 경우가 이른바 협의의 무권 대리다. 표현 대리는 본인한테도 일정한 책임이 있었죠. 명함을 파줬다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 업무를 대리하던 애가 적법하게 해고됐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라든지. 네. 그런데 이제 경우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한테 책임이 없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거. 네, 넘어가시고요. 니은번 예컨대 갑으로부터 전혀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 예이다 라고 봐두시고요. 디귿번은 지금은 넘어가고요. 리을번 현명주의에 따라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표시가 없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되므로, 여기 기억나시나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지가 당사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무권 대리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밑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양가로 2번에 계약의 무권 대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1번 본인에 대한 효과.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권 대리 행위라도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그것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기대에 부합하므로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추인하여 효과를 생길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게 된다.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을 해서 무권 대리의 효력을
확정 지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서로 그 조문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제일 의 정도만 읽어보는 겁니다. 팔레박스 밑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무권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의 의사에 좌우되기 때문에 추인하느냐, 추인 거절하느냐, 상대방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태를 그 자신의 주도로 해소할 수 있는 방도로, 즉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해소라는 단어에다 잠깐 신경을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약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요 대부분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을 보면 90% 정도가 사례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조문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조문에 의해서. 물론 추인과 관련해서 97페이지에 쭉 판례 사안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가셔야 되겠죠. 판례 사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판례 사안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어렵지도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문입니다. 조문. 네. 그래서 그 조문을 확인하기 전에 방금 이제 상황을 보시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런데 요 우리는 이걸 그냥 위임장 위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을이 갑의 위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요. 매도인 갑대리인을 해가지고 대리의사를 포시를 하고요. 계약서에 보면 또 매수인 쪽에서 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매수인 병 해가지고 1억 원짜리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야기 안 하면 그냥 협의의 무권 대리는 계약의 무권 대리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나중에 가는 겁니다. 그럼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는 거. 네, 그랬을 때 요 유동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이 부분을 본인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갑에게는 봤던 것처럼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또 읽어봤지만 이제 병의 주도로 요거를 갑이 추인하느냐 거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효력이 좌우가 되면 병이 너무 불안정되니까 이제 병한테는요 2개를 줍니다. 철회권하고 그 다음에 최고권 요 2개를 주고 이제 각각 그 조문들에서 얘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본인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됐나요?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효로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자식 아니다 해가지고 추인 거절하면 이때는 뭘 확정되겠습니까? 그전에는 유동적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확정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철회를 한다. 철회를 한다는 말은요. 무권 대리로 행하여진 이 매매 계약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의사표시 있죠. 승낙의 의사표시. 그거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동철에서 나오는 철회. 그래서 소멸시켰으니까 철회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정적 무효로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최고라는 것은요. 최고라는 것은 당신 아들이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이거를 추인할래 말래 라고 해가지고 확답을 촉구하는 겁니다.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왜 모릅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는요, 법률행위를 이루고 있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지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니까 요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아, 추인했다,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니까 유효로 되겠다, 거절했다, 무효다, 철회했다, 발 뺐다, 무효다, 효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단어 자체에서. 그러나 최고는 결국에는요, 의사표시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방금 이러한 것들은 의사표시여가지고 단어만, 의사표시니까 그냥 단어만 풀이해보면 전부 다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제 말씀 취지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게 의사표시였으면 철회, 추인, 단독행위에서 이걸 이루고 있는 추인의 의사표시는 단어만 해석을 하면 뜻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최고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죠. 법률행위는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요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2층에 2명 살았죠.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 2명이 살았는데 얘는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라는 거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통처리에서 철회도 나왔고 상추면에서 추인도 나왔고 이제 얘들이 나오게 되면 조문에는요 당연히 누구한테 할 것인가 라는 게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효과는 그냥 효과 풀면 됩니다. 효과는 단어를 풀어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추인은요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저 그림 생각을 해보면 묵건 대리인한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은 병한테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병이 다시 정하고 또 매매를 해가지고 법률관계를 맺었을 수 있죠. 이 정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판례가. 그래서 요거는 이 법률관계의 승계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아버지가 인정해버리면은요 다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된다? 세 방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세 방향. 그 다음에 철회의 상대방. 요거는 요 철회자가 한자로 쓰게 되면은요 네모를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두 방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회는 병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갑한테도 할 수가 있고 묵건 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다. 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고권. 어차피 최고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겠죠. 결국에는 세 방향, 두 방향, 한 방향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단어를 풀어보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갑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추인하고 철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추인. 그 다음에 철회. 추인하게 되면 효과가 유효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결국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키는 권리를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방아쇠를 누가 먼저 당겼냐는 겁니다. 그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추인을 해버리면 총알을 맞고 철회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추인권이
없어져 버리고 누가 먼저 했냐 요거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라는 거 네, 그거를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인은요, 추인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추인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한 겁니다. 상대방한테. 근데 추인을 누구한테도 할 수 있나요? 아들한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에는 얘의 차례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총알을 이쪽으로 쐈으니까 얘가 살아있죠. 무슨 말 하시겠나요? 예,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요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게 우리 민법 1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병이 아들한테 추인한 사실을 알았냐 아니면 몰랐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갑은 애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고, 아들한테 추인한 사실을 병이 몰랐다. 그러면 그 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다 적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철회는 조문을 읽어보면은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말은 추인의 방아쇠를 당기지 전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요, 철회와 그 다음에 최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철회는 요 병이요, 무권 대리, 요 매매 계약을 할 때에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고는 선이 악의를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이 을하고 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라고 해도 뭐 할 수는 있다는 겁니까?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에는 사례 형태로 대부분 나왔는데, 정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또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 이걸 가지고 정답을 만듭니다. 정답을 만든다.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해가지고요, 요 악이었다면 최고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만 추인해서 유효가 되었을 때 만약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아빠가요 6월 1일 날 추인을 하였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요거는 소구표가 있어가지고요, 소구표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약 체결 시 요 4월 1일에 소급해가지고 유효가 된다라는 거 반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조문만 봅니다. 조문만. 96페이지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132조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난이도가 있게 나올 때는 제일 중요한 조문입니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셨죠? 방금 여기 이야기했던 거. 요거.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아들한테 했다. 상대방이 악이냐 선이냐를 따져가지고 악이면 대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이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병이 선이라고 하면은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요 철회권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인할 것은 소급표가 있다라고 법에다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다 적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99페이지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박스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단골지문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하면은 X,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줄이면 추인, 거절, 간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예의 주도로 요거를 해소한다. 병의 주도로 요 무권대리로 이루어진 계약을 해소한다. 그 말은 추인 간주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추인 거절 간주라는 거. 추인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느냐 뭘로 된다고요? 추인 거절 간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미리 우리가 확인을 해버릴 것.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134조까지 읽고. 자, 다음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추인의 방아쇠에 당기기 전이죠.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말은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은 두 방향,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을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철회는 뭐만? 선의만 가능하다는 게 적어져 있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1조 최고에는 134조와 같은 단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최고는 어떻다? 선하 불문이다. 그 다음에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다라는 게 법 자체에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최고권, 최고는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행위로서 그 법적 성질은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이다.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최고 효과는 뭡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보십시오. 여기 병이 갑한테 추인할래 말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추인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최고 효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갑의 추인의 효과에 의해서 유예로 되는 겁니다. 다음 추인할 거냐 말 거냐라고 했더니 추인 거절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데 이거는 최고 효과가 아닙니다. 갑이 한 대답의 효과입니다. 갑이 한 대답의 효과. 그러면 최고 자체의 효과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봤는데 갑이 대답을 안 할 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묵묵부답일 때, 침묵하고 있을 때. 그러면 병이라는 애는요, 갑 입만 바라보면서 얘가 추인한다고 하는지 추인 거절한다고 하는지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딱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추인 거절 간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기 위한 팁으로서 너무나도 다행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최고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묵하는 경우에는요 거절로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서는요 긍정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서는. 근데 우리가 알아둘 곳에서는 모두 다 침묵은 부정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묵은 긍정이라고 하죠. 침묵은 긍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침묵은 부정이다라고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파트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침묵은 부정이다 라고 말하는 곳이 딱 4군데가 있습니다. 최고 자체의 효과. 그럼 다시 한번 최고 자체의 효과는 최고 자체의 효과.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131조 조문을 펼쳐보기 전까지는 추인 간주인지 추인 거절 간주인지를 알 수 없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잠깐만 앞쪽에 가게 되면 5페이지 가셔가지고요. 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가 박스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조그만 박스. 준법률행위. 요거는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방금 법에가 법전을 펼쳐봐야 침묵은 부정이라고 법에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지금 5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제일 위에 박스. 준법률행위. 다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부정이라는. 안 읽어봤지만 침묵은 부정이라고 법에 적어져 있다. 그러면서 밑에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 의사의 통지 이 부분이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문제로. 그래서 각종의 최고는 뭐에 해당한다? 그 옆에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로서 이거는 뭐다? 준법률행위이다. 그리고 옆에가 조문이 4개가 적어져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각종의 최고입니다. 각종의 최고. 지금 이 조문들을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가가지고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침묵은 부정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31조, 540조는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조문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시면 이제 전체를 공부를 하고 다시 보게 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조문들 최소한 131조와 540조 이 조문들은 확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종의 최고가 의사의 통지라는 것,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라고 해가지고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단순 암기 부분입니다. 단순 암기 부분. 그러나 단순 암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최고 자체의 효과, 요건 어디에 적어져 있다? 그 조문들에 다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어차피 그 조문들에 쭉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설명이, 조문에 대한 설명이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 밑에 100페이지 중간에 조문 박스 또 나와 있고, 이제 135조 조문이 나와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책을 읽을 때 협의의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여지는 남겨두고, 다음 본인이 추인을 안 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이 어떤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까?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무거운 책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판례 바로 위에 보시면, 조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그 판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민법 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뭐라고 됐나요? 무과실 책임으로서.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만 체크만 해둔다. 그 다음에 이제 135조는 결국에는요, 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도 안 줬는데 위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병하고 이렇게 갑을 대리해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을 약간 이제 결국에는 아빠가 이걸 추인을 한다 안 한다. 추인 안 하니까 얘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추인하면 그냥 유효로 돼가지고 끝나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 병이요, 을의 멱살을 잡으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얘가 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았을 때 을의 멱살을 잡는다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멱살을 잡으려면은요, 병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아무리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제한 능력자의 멱살은 잡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자가 이런 무권 대리 행위를 하였다. 미성년자와 멱살은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을은 뭐 해야 된다는 거냐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을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 여기 제가 증명에다가는 가로를 쳤죠. 이 부분은 특별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인 안 했다. 추인 안 했다. 얘는 선이 무과실이다. 얘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병은 어차피 추인 안 했으니까 을의 멱살을 잡고 책임 추궁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 멱살은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데 을은 둘 중에 하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계약 그대로요.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이처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 그럴 때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병이 한다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 누구의 선택에 따른다?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 항 먼저 읽겠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멱살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멱살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위에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누구 선택이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둘 중에 하나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 조문들을 확인을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내년 시험 그냥 한 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이것만 물어봅니다. 이것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판례 몇 개만 추가를 하면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07페이지 가셔가지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나와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저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효.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는 일단 유효. 그런데 취소되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결국 취소하고 효과가 똑같겠죠. 똑같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넘어가셔가지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3번 해가지고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만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런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 사세 꼬맹이고요. 을은 이웃집 아저씨고요. 그래서 요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고가의 드론하고 이 아저씨가 사온 아이스크림하고 요거를 바꾸기로 교환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물론 요 사실을 갑의 아빠 법정 대리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의가
없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요. 이때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됐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갑이 판사님 또는 여기 A 법정 대리인이요. 얘는 의사 무능력이니까 이 교환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하면 받아줍니다. 되셨나요? 얘는 의사 무능력자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는요. 이쪽에서 요 갑 측에서요. 얘는 미성년자인데 저의 동의가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겠는가? 안 받아주겠는가? 방금 거기가 제목이 뭡니까? 제목. 그 제목이 무효와 취소의 경합.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줍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해도 전부 다 받아줍니다. 경합한다. 각각 인정된다라는 거.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물론 우리는 다 증명된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하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건이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서는 각각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각각 인정된다. 되셨죠? 그 용어에 일단 익숙해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밑에는 나중에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인 효가 나와 있고요. 뭐 요 부분도 이미 다 우리가 말로서 다 한 부분입니다. 우측에 가셔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반복. 불성립과의 구별. 불성립은 아예 1단계가 통과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무효라는 것은 2단계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법률행위로서 외형적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경우에는 유효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는 2단계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1단계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 니은 따라서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 규정,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들 내용 아직 공부 안 했어도 무효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2단계의 문제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무효의 일반적인 효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전부 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했으면 부당의 득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가봐하고 오라고요. 1억 원에 가장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약서만 썼습니다. 을합보라지 등기는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때 갑이나 을이요. 가령 갑은 을한테 1억 원의 대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을은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안 해준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매매 자체가 무효니까 애들한테 법률 효과로서 권리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 자체가 없으니까 권리 침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내용 죄송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기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효 종류 나와 있고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뭐가 원칙이다?
다 앞에 적어져 있는 게 원칙입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무효. 전부 다 의사표시 파트에 있었던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밑에서 한 5번째 내려와 가지고요. 양가로 2번에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 있죠. 네, 뭐가 원칙이겠습니까? 당연 무효. 네, 여기는 그냥 처음에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만 그냥 읽어보시고, 민법상의 모든 무효는요, 당연 무효입니다. 법원에서 무효다라고 판결을 해야 무효가 되는 게 재판상 무효인데,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회사법 등에 있는 것이지 민법상의 무효는 모두 다 당연 무효입니다. 자, 그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조문들이 바로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 규정들입니다. 3개가 있죠. 3개가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법률행위. 그런데 그 일부분에만 무효 사유가 있다. 되셨나요?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요 일부분만 지금 썩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게 우리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전부 무효의 원칙, 다음 일부 무효의 예외. 그래서 그대로 그냥 조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법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렇지, 법 자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무효면 어떻게 된다? 전부가 무효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할 때 일부만 무효로 할 수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사과를 도려내가지고요,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효로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는요, 가분성, 도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 우리 조문에는 뭘 요구하냐면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 그러니까 일부 무효라는 말은 여기만 무효로 한다는 말이니까, 요건 똑같은 말은 요 나머지 일부는 어떻습니까? 유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끝. 137조 법률행위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본문에 적어져 있으니까 원칙, 단서.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가정적 의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분성과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어떻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해당 판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갑소유에 X 토지가 있고요, 거기 위에가 갑소 Y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완전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죠. 독립한 물건. 그러니까 건물만 팔 수 있다? 네, 토지만도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요, 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하나의 매매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것도 상관없죠. 하나의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 상관없죠.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일괄 매매를 합니다. 가령 1억에.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허가 전이다라는 겁니다. 허가를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강행 규정이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으라고 왜 하겠습니까? 투기 같은 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강행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라는 거죠. 근데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이 일괄 매매는, 이 매매는 어떻습니까?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 건물 거래허가구역은 아니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가능할 것인가? 안 된다고 합니다. 판례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매매니까 법률행위가 지금 한계가 있죠. 한계가. 여기가 건물, 여기가 토지. 아직 허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원칙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전부가 무효니까 이 매매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효. 하나의 매매다. 하나의 매매. 그대로 적용하니까 이 매매 자체가 무효.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매매 전체가 유효로 됐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토지와 함께 건물의 이전 등기를 명함이 옳다라고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전부무효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나오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0페이지에 의 나와 있고 이번에 원칙 전부무효 나와 있고 한 줄 건너뛰고 예를 들면 거기부터 건물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대지와 함께 매매된 경우에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에 얘가 건물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111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양가로 4번에 유동적 무효 나와 있습니다. 의의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원래 법률행위 무효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원래를 위한 원칙을 타인의 행위 등이 있다고 하여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즉 확정적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이론상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지만 타인의 일정 행위 그 밖에 유효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이번에 유동적 무효의 예, 무권 대리 행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협의의 무권 대리 중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를 이야기를 한다.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더 줄이면 무권 처분 이들 행위는 본인이나 처분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된다. 무권 대리도 무효, 무권 처분도 무효인데 추인이 있으면 뭐라?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이지만 또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아까 계약은 무권대리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우리 판례는 옛날 이름은 국토이용관리법이었고 그 다음에는 국토계획 및 국계법으로 바뀌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판례는 아주 예전에 확립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규제구역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뭐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의 예는 무무토 해서 외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앞에 무가 뭐다?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하면 되죠. 무무토에서 첫 번째 무가 뭐다? 무권 대리. 두 번째 무는 무권 처분. 마지막에 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물론 허가 없는 매매계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금 순환에는 안 보는데 이것도 허가가 있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넘어가셔가지고 밑에 박스에
색깔이 없이 하얗게 되어 있는 팔레 박스 있죠? 112페이지에 예, 그 팔레, 긴 팔레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봐보시면 일단 찾으셨나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그것만 그냥 체크만 해 두십시오.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유동적 무효 어떤 게 있다? 세 가지. 뭐부터? 얘들은 전부 다 유효가 될 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111페이지 하단의 판례 다른 거 안 봅니다. 제목만 봅니다. 이게 무권 처분에 관한 판례입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뭐라고 됐나요? 적극 그렇다. 무권 대리만 추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무권 처분도 추인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또 넘어가셔가지고 제일 위에 이것도 제목만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130조 유동적 무효라는 거 133조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그 무권리자의 추인하고 사이에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 거냐면 처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무권 처분의 추인.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극. 무권 대리를 무권 처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대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제 무권 처분을 아빠가 추인하였다. 뭐처럼 취급이 된다? 무권 대리처럼 취급이 된다. 됐나요? 여기 유추 적용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권 대리만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권 처분의 추인도 다 알게 된다라는 거. 무권 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으니까 무권 처분을 추인하게 돼도 어떻게 된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네, 암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권 대리 딱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추 적용한다. 유추 적용한다. 라고 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가셔가지고요. 펼쳐 두시고 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 펼치지 마십시오. 왜냐면 잠깐 쉬었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계속 가겠습니다.